에,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3장, 도덕경 3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들어오는 그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그 문장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성인의 다스림은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뜻을 부드럽게 하여 뼈를 강하게 한다라는 요 문장이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뼈를 채우고 배를 채우고 뜻을 부드럽게 하여 뼈를 강하게 한다.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 비울 것도 없는 것을 비운다라는 겁니다. 왜 본 자체가 비어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란,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어떤 일상에서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의 움직임인데, 그 마음이 들고 나는 자리가 있느냐, 비행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도덕경에, 이 책의 말하자면 앞에 문장을 보면은 노자와 부처의 노래, 노자하고 부처하고 합창해서 한 말이 뭐예요? 도는 빈 항아리니라. 그것을 풀어놓은 것이 도덕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것, 도라는 것, 본 바닥에 비어있는 거 알려는 겁니다. 본 바닥에 비었다는 거. 여기서 이제 그 문장에서도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뜻을 부드럽게 하여 뼈를 강하게 한다. 즉 뜻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은 행동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이죠. 마음에서 행하는 뜻, 의지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 자연은 우리가 이제 노자의 사상 그러면 무의의 사상이다 그러는데, 무의의 사상이라고 하는 말은 도를 모르는 말이죠. 노자가 무의의 사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무의의 자연이 만법의 진리다, 진리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하나의 사상적 철학적 개념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도를 알려면 이유 불문하고 무의의 자연이 행하는 사시의 변화, 전체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그 순환의 법칙, 이것이 어떻게 사람과 결부가 되고 사람들이 행하는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도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너희들이 들여다볼 교과서는 하는 일 없이 할 일 다 하는 무의의 자연 속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무의의 자연 속에 하는 일, 하는 일 없다는 얘기. 하는 일 없지만 할 일 다 해. 할 일 다 하지만 자랑하지도 않아. 또 나서지도 않아. 소유하려고 하지도 않아. 이러한 것들이 도의 근본이라는 얘기죠. 노자는 그걸 천지 자연에 빗대어서 도를 설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지 자연을 떠나 우주 만물의 모든 형상된 모든 것들을 떠나서 뭔 얘기를 하겠어요? 어디서 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한 3000년 전에 노자가 말한 무의 자연의 대원칙. 그래서 천지는 사심이 없어. 사심이 없어. 만물을 만들어내도 또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도 내지 않아. 풍요롭고 넉넉하게 내주고도 그냥 뭐 스스럼 없이 또 물러나. 그런데 어디 사람들은 그래져요?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누구에게 뭐 어떤 일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몫을 먼저 챙기려고 하죠. 또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나눠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서 n분의 1 해가지고 서로 골고루 나눠가지고 조련만은 자기는 n분의 1이 아니라 조금 더 가져오려고
거기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욕심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조금 덜 내면 좋으련만은 어디 그래져요? 이 정도쯤이야. 너도 알고 나도 하니까 이 정도쯤이야. 서로 좋은 게 좋다고. 아닙니다. 내려놔야죠. 누가 어떻게 하건 똑같이 나눠 주려니 하고 또 나눠 먹는 걸 알고, 예, 그러면 다툼이 없죠. 근데 어디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욕심내고, 예, 그럼 그때부터 서로가 망가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상 이치가. 우리가 이제 도덕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그 도덕 정치를 행한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뭐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또 아닌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조선, 옛 고조선의 이 단군들의 정치는 도덕 정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세계의 4대 성인에 들어간 공자가 자기의 높은 이상의 정치, 즉 도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중국 천하를 그렇게 돌아다녔지만은 상갓집 개 대접을 받으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후학들을 가르치게 되죠. 그러면서 공자님이 하신 얘기 있잖아요. 예. 정말이지 나는 동의의 나라, 즉 그건 우리 옛 고조선을 얘기를 합니다. 왜?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동쪽의 오랑캐라는 표현을 해서 그 옛 고조선의 나라를 좀 폄하했죠. 그 동의의 나라는 도덕 정치, 도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많은 도인들이 살고 있어서 언제라도 내가 그리워하고 나 거기 가서 한번 살고 싶다, 나의 이상향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우리의 고조선의 옛 단군님들께서 도덕 정치를 하셨는지 그걸 알 수 없으나 공자가 그 말 남겼으니까 내가 알죠. 그리고 공자만큼 당시에 도를 알고 덕을 숭상한 사람들이 있었나요? 물론 많은 학자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유독 공자님만큼은 도의 정치, 도덕 정치에 대한 얘기를 많은 얘기 속에서 나옵니다. 자기의 이상향의 나라는 고조선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옛 단군들의 고조선의 단군님들께서는 도덕 정치를 하셨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나 어느 무리에 속해든 사람들이 소속되어지는 곳곳에는 그 중심에서 무엇이 다스리게 되는 것이냐? 물론 물질 중심의 세상에서는 물질로 가름을 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는 규범의 잣대가 도덕입니다. 도덕이 사람의 정체성의 근본입니다. 도덕이. 그 도덕이 무너진 세상, 무너진 나라, 피곤하지요. 못 살지요. 왜? 도덕이 근본이 되지 않는 나라는 살 수가 없죠. 왜? 전부 다 사람들이 흉폭해지니까. 예. 그래서 인류 역사를 쭉 훑어놓고 보면 과연 나라들마다가 흥망성쇠의 길이 있어서 때에 흥하고 또 때에 망하고 많은 왕조들이 생하고 멸하고 했는데 그 나라들마다가 잣대를 들이댄다면 과연
도덕적인 정치나 도덕을 중심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말하자면 단명하게 되죠. 단명하게. 우리가 세상에는 나라들이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죠. 우리는 도덕을 알든 모르든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은 강대국이랑 상대의 나라들보다 갖다 대보니까 강해. 그럼 얘가 좀 세. 힘이 좀 세. 얘가 조금 더 잘 살아. 얘네들이 좀 물자가 많고 편해. 뭔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강대국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못 사는 나라, 남이 봤을 때 자기들도 근근히 살아간 나라가 강대국이 되겠어요? 안 되죠? 예. 그래서 미국은 강대국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데 그 나라들 중에서도 초강대국, 최고 대장이라는 얘기지, 대장. 대장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초강대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나라의 승리를 이끈 나라이기 때문에 초강대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 물론 이제 서양 쪽인 독일과 이태리를 중심이고 이 동양으로 본다면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라고 하는 이 쪽발이들이 아시아 대륙을 통째로 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핍박 속에서 우리나라는 당시에 또 식민지니까 뭐 아유 그냥 말할 것도 없죠. 그 고통은 수십만 수백만 명이 그냥 일본 놈들 그냥 군합발에 진격해지고 많은 우리 소상인들이 일본 놈들 앞에 그냥 목숨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이 조금 대가리 좀 먹고 살만하다고 대가리 들고 쳐들고 다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뭐 일본한테 안 당했나요? 거의 나라 반을 갖다 그냥 일본 놈들한테 갖다 짓밟혀가지고 그냥 중국도 말하자면 그냥 아주 힘도 못 쓰는 시대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 그 밑으로 동남아 쪽으로 뭐 필리핀이라든가 뭐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뭐 이쪽으로 해서 저 멀리는 섬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까지도 전부 다 뭐 섬이 뭐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거의 그냥 아시아의 모든 인도의 일부까지도 일본 놈들이 군합발에 전부 다 그냥 얻어 터지던 세상에 이놈들이 이제 간대가 크니까는 미국이란 나라 그때 진주만을 공격해서 미국도 통째로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고. 예. 그래서 진주만 공격을 해가지고 미국도 아차 싶구나. 이거 우리가 이 전쟁을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되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진주만의 공격을 얻어맞은 뒤로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일본을 저걸 작살을 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본토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훈련시키고 물자 들이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폭탄 2발로 일본에 팡팡 2번 떨어지잖아요. 일본 놈들이 그냥 아이고 이거 한 방 내리 쏘니까 뭐 몇십만 명이 죽어버리거든요. 도시 하나가 그냥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거 자기들 쪽발이들 종자가 없어질까 봐서 야 일단 우리가 항복하자. 그래가지고 항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가 뭐 도덕을 알고 도의 정치를 알아서 많은 아시아의 나라들 그 섬나라들 모든 나라들에게 해방을 준 거예요. 해방. 우리도 더불어서 해방이 된 거 아니에요? 미국이 뭐 원래 뭐 히로시마에다 폭탄 떨어뜨릴 때 우리가 도덕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많은 사람들 같은 죽임으로 인해서 이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는 욕심에서 참 핵폭탄 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많은 일본의 그
핍박받고 참 총알 바지로 내몰리는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많은 나라들에게는 해방을 준 거 아니에요, 해방을. 은인이죠, 은인.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딱, 목에 힘줄 수 있는 거지. 왜? 결과론적으로는 많은 나라를 해방시켰으니까. 그리고 그 많은 나라들에게 또 원조도 많이 해줬습니다. 예,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미국.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너, 대장으로 내가 모실 테니까 네가 앞장서 해가지고 세계의 경찰 국가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많은 나라들에게 참 떠밀려서 지구촌의 대장이 된 거 아니냐고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도덕을 행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도 목에 힘주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부끄럽게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과거에 2000년, 30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우리 고조선에 와서 도덕 정치를 배워가지고 가가지고, 도덕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자님이 많은 그 대륙의 나라들에게 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원래 욕심 많고 때놈들 욕심 많다잖아요. 그럼 어디 갑니까? 다 잊어버리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선조로 내려와죠. 뭐 중간 역사 뚝 잘라먹고 조선조로 내려오면은 이시조선이 창업을 하면서 세 가지의 그 정치의 노선을 정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농번정책. 농번정책이란 농사를 짓고 농업을 중심으로 우리 그냥 선하게 살겠다. 대외적으로 우리는 싸움 안 하겠다. 이렇게 표방을 하고 농사 중심의 농번정책을 제일 앞에 두고, 두 번째는 숭유억불정책을 씁니다. 숭유억불정책이란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하는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정책의 골격을 세워놓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4대 교린정책. 4대 교린정책이란 중국의 명나라, 또 이후에는 청나라로 가지만, 너희들을 내가 우리 형으로 알고 할 테니까, 야, 너희들 우리한테는 좀 동생처럼 잘해줘. 내가 너한테 형 대접해줄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정책을 중국에 의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피고 정치를 하지요. 그게 500년간을 이시조선의 가장 큰 권력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벼슬아치들 중국에 가서, 또 많은 학자들 중국에 가서 배우고, 뭐 배울 거나 있었겠어요? 우리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도의정치, 도덕정치를 중심으로 하면 끝나는 건데. 그래도 어쨌거나 어른, 내가 형이라고 무시를 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들도 우리에게 잘 해줬어야 되는데 어디 그랬나요? 우리나라를 더 약탈하죠. 시간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엄청난 북쪽의 강액의 땅, 옛 단군 조선의 땅들이 도막도막 잘라져서, 그나마 이제 조선조에 와서는 꼴랑 한반도에 딱 처박히게 되고, 또 그나마도 중국놈들이 미국이 쳐들어올까 불안하니까 국경선을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에다 또 욕심내가지고 또
소련하고 합작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북한 아니에요? 사람들은 역사를 알아야 그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500년, 600년 전에 공자님께서는 단군조선이 도의정치를 하는 나라라고 해서 자기가 정말 가고 싶다. 나 정말 저 나라에 가 살고 싶다 하는 말을 했어요. 말은 자기의 어떤 이상향이죠.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중국이 좀 외형상으로 나라가 큰 나라 아니에요? 예. 어쨌거나 소수민족들을 다 복속시켜가지고 자기 거라고 하고 있으니 뭐 누가 뭐랄 수는 없죠. 내가 공자의 그 참 높은 도의 정치.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외적으로 그 깃발 하나 들고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와 대사의 관계든 영사의 관계가 되면 꼭 그 뒤에 하나 깃발 잡고 가는데 그 깃발이 무슨 깃발이냐? 공자학당. 공자학당이라는 걸 이제 깃발 들고 가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가서 깃발 세워놓고. 아마 우리나라에도 많은 공자학당이 있는 걸로 압니다. 네, 왜? 실상 공자의 도덕 정치, 도의 정치에 사서삼경을 중심으로 한 도와 덕을 가리키고 인의 예지를 가리키는 그런 사상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공자학당을 붙잡고 나간 거예요. 그럼 어때요? 공자학당 하는 일이? 중국인 스파이들이 가서 그 나라 가서 공작하고 암약하고 그 나라의 비밀 뜯어오고 또 싸움시키고 못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순수하게 공자학당이니까 야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참 공산주의라도 그래도 참 공자의 그 높은 뜻을 세계에 전하려고 하는 좋은 뜻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 열고 이렇게 좀 들여다 보니까 거기가 중국 공산당들이 그 나라마다에 가서 간첩질하고 그 나라 사람들 이간질시키고 협박하고 모략을 부리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장소의 이름을 공자학당이라고 세워놓고 그 짓거리 하고 있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참 공자님이 주무시다가 잠 깨면 발등 찌그질 아니에요. 왜 이런 부끄러운 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 있나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나는 것을. 예.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뭐 한강변에다가 뭐 해가지고 했다는 거 알고 봤더니 이게 공자학당의 그 하나의 그 파생된 그런 장소더라고 얘기하더라고. 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공자님이 사상으로 얘기하면 인의예진 신 이게 5가지 덕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참 쪽팔릴 짓거리를 하고 그 공자학당이라고 말만 간판 걸어놓고 못된 짓 다 하고 있는데 부끄러워해야 될 일 아니에요. 난 처음에 그래도 공자님이 이 어떤 가르침을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 세계에다 이렇게 참 여러 나라마다 그런 공자학당을 들고 나가는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요 근자에 가서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위해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못된 일을 꾸미는 장소가 공자학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세계의 모범국가가 되겠어요? 절대 중국은 세계사에서 가방 큰 학생은 됐을지언정
공부를 잘했다든가 똑똑하다는 얘기는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해요? 예? 아니, 가방 큰 놈들, 가방 크고 들고 다닌다고 공부 잘하냐고. 중국이 그 꼴이에요? 뭐, 나라 크고 땅덩어리 크다고 다, 모범국가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즉, 모범인에게서는 도덕적 관계의 규범을 중심으로 도덕적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아까 앞전에 얘기해서 미국의 예를 들었잖아요. 정말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뭐 도를 날고 덕을 날아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들 살기 위해서 먼저 폭탄 갖다가 일본에 두둑이 패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나라들이 해방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떠받들어 줄 거 아니에요? 왜? 살려줬으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미국 놈들이 와서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 앞서 나가. 내가 너 밀어줄게. 이렇게 해서 초강대국을 만들어주면서 세계의 경찰 국가가 된 것이 아닌가. 실상 그렇죠. 그것은 도를 알아 덕을 베풀었든 어찌됐든 착한 일, 선행을 베푼 거 아니에요. 선행을. 착한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못하죠. 당시에 일본 놈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네? 네. 그 잔악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도 사과 한마디 안 하잖아요. 내가 조금 미안한 짓거리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한 놈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일본 놈들이 정말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일본 왕이 와서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왕이 오지 않고서는 절대 밑에 그 공무원들인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요. 민국은 일본이라고 나라는 신권 통치, 왕의 신권 통치라는 그런 그늘을 딱 가림막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왕 헤세이가 와서 평성에 와서 모가지 내놓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게 진정한 잘못이지. 그리고 일본 그 천황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우리도 옛날 백제의 그 어떤 피가 자기네들 흐르고 있다고 넌지시 야 내게 네 거고 네 거 내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응? 그 나쁜 놈이죠 그놈들. 내가 참 조사한 피가 흐르는데 이 땅을 침범해서 정말 잘못했다고 그 말 못해요. 나 지금 우리 조상님들의 피가 백제의 왕들의 피가 자기도 흐르고 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 거고 한국도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있으면 그냥 대갈통을 쥐어박고 싶은 소리예요. 모든 일은 때의 일입니다. 천하대도는 사심이 없어요. 사심이. 예. 욕심도 내지 않고. 그래 천하대도는 순수하고 질박하고 투박하고 솔직담백하고 또 자기하지 않고 자기한다 뭔가 지어서 만들어낸 것을 그런 것도 하지 않고 평범함을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평범함. 뭐가 나지도 않고 그리고 남 앞에 나서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설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을 욕심내서 담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평범한 얘기를 하고 도의 얘기를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그건 누군 몰라요. 다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도를 알아듣는 것도 힘들지고 도를 알아보는 것도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도를, 예. 그러니까 도를 담는다. 이건 참 얘기할 수도 없죠. 왜? 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도를 뭘 어떻게 담겠어요? 고작 해야 천하 대도를 말하지 않고 고작 해야 소도, 대도는 그만두고 소도의 소인으로 전락하는 거죠. 소도란 무엇이냐? 문자나 학문으로 배우고 익혀서 예, 자신이 공부에 이르는 사람들을 소도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소도인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천하 대도인들은 만나보기 어렵고 참 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젊을 때 말하던 내가 생각하는 20대, 30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많은 천하 대도의 도인들이 왔다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분들의 행동이나 이 말, 이런 걸 보면 정말 천하 대도에 흠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점점 세상이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하자면 뭐 유교다, 불교다, 기독교다 할 때 그 교자가 붙어서 그 교자를 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불교도 말하자면 순수한 의미에서 도와 멀어지게 되어지는 어떤 과정이 지금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도는 아름아름이나 문자로는 해량할 수가 없습니다. 감지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상 또 다음 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이 우이야 우이야